여태까지 얘기 이렇게 쭉 소개한 것처럼 이게 지금 열전 안에 있는 합전들의 사례들입니다. 일단 양도 많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그 한 사람의 제목을 달았어도 그 안에다가 처음부터는 여러 개의 주인공을 다는 케이스도 있고 집합 개념을 다는 케이스도 있지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얘기했으나 그와 관련된 인물들을 다 집어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확인했죠. 아까 말씀드린 자연스럽게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확대에다가 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가족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들이 끼어들어가면서 열전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상당히 많은 숫자, 그리고 이 저자인 사마천 스스로가 합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뭔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얘기인데, 뭐 어떤 인물을 좀 분명하게 서사하기 위해서 그것과 유사한 사람들 이야기를 옆에다 붙여놓으면 당연히 그 주인공의 이야기가 좀 더 북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사마천이 쓰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저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대충 집어넣구나. 자,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서사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바꿔서 이 정도로 많다면 그리고 굉장히 다수의 인물들을 굉장히 많은 곳에 이렇게 끼워넣기 시작했다면 생각보다 그냥 단지 중요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마천 머릿속엔 합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주 깊게 각인이 됐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그러면 사마천이 어떤 사기라는 책을 질 때 나는 이렇게 이 사기를 짓겠다, 서사하겠다, 서술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으로 아주 정말 정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면 그 안에 이 합전이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의식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물인지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 백이열전이 바로 그런 거죠. 사마천 열전, 나가선 사기 전체에 대해서 난 역사서를 이렇게 쓰겠다, 역사를 이렇게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바로 이 백이열전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 혹시 그 안에 합전 얘기가 있나? 새삼스럽게 한번 그 부분을 봤습니다. 아무도 별 관심이 없었던 건데요.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에 가장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동명상조, 동료상구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백이열전 뒷부분에 그냥 지나치는 말로 나옵니다. 서로 비슷한 무리들끼리 같이 모인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동안의 이해는요, 거의 95% 이상의 모든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들이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근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 경우 언젠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준다.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을 이해했기 때문에 별로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는 합전이라고 하는 것을 사마천이 의식한 중요한 구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참에 이미 여러 차례 제가 혹시 다른 기회에 백이열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게 사마천이 역사서를 열전을 어떻게 지으려고 했는지 한 간단한 이 백이열전 얘기를 다시 한번 소개를 좀 잠깐 해볼까 합니다. 백이열전의 1단락, 2단락, 3단락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1단락의 결론은 뭐냐면 사마천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이거야말로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책이 있다. 그게 바로 육경인데 뭐 교과서처럼 받아오는 그 육경에 대해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심을 합니다. 육경을. 그러면서 왜 의심을 하냐면 믿으려고 그랬는데 일정한 자료가 빠졌다. 그 자료가 내가 다른 자료를 들었는데 혹시 그 자료가 들어오면 육경에 있는 얘기는 틀릴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얘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육경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자님, 내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추승하고 있는 그 공자님이 뭐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자님의 그 명언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이유를 봤더니 이유가 뭐냐면 공자님이 분명히 이거는 앞에 첫 번째 거는 제가 말씀드린 혹자세 운이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살짝 이건 아닌 건가 보다 하고 좀 빼서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얘기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내가 분명히 이거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을 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뺐다. 그럼 내가 공자가 얘기했던 그 결론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자, 이런 식의 주장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세 번째는 더 심하게 나온 거죠. 예,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천도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 믿고 있는 거, 누구나 믿고 있는 거. 공자님 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근데 하늘의 뜻이라고 사람들이 다 믿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문제다. 뭐가 문제냐? 천도가 맞다는, 천도가 옳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의 적당한 그 증거들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증거가 제시가 됐지만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 증거들이 엮여 있는데 왜 그 자료들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역시 의도적 취사 선택이 강하다. 따라서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자,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백예열전 강의가처럼 돼버렸습니다만, 예. 그리고 나서 사마천이 묻습니다. 왜들 이러시나? 육경도 왜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공자도 빼고, 그 다음에 뭐 천도 얘기도 중에 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상되는 대답입니다. 예상되는 대답이 뭐냐면 공자님 얘기예요. 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중요한 거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믿고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 얘기를 세상에 일어난 일들 어떻게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무슨 결론을 내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공자님 얘기를 쭉 써요. 이게 이제 그 백예열전에 나오는 자활, 도, 부동, 불상유모라고 해서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라. 그리고 중요한 것, 그렇게 고답적이고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일을 계속하면 그러면 그것만 쫓아가면 된다. 그런데 그 밖의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이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공자의 얘기죠. 예. 그래서 보통 그 공자님의 얘기를 사마천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맨 밑에 있는 이 기중약피라고 한 요 구절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내가 많이 달리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공자님이 바로 앞에 있던 공자님이 나만 믿어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마천 못 따르겠다. 아니 왜 당신이 주장하는 것만 옳고 당신이 우습게 보는 건 그렇게 형편없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공자님이 좋아하는 건 좋으나 그렇지 않은 것도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뒤에 나오는 얘기가 공자는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했더니 바로 뒤에 이어서 가의라는 사람이 얘기를 끌어오면서 아니 공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따르는 사람들,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 그나저나 그게 아니라 삶에 너무 매달리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부류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가의의 말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이게 문제는 여태까지 이런 해석이 분분하고 사람들이 뭐 제 의견과 다른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인용된 구절만 툭툭 전해지기 때문에 그것과 그거의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많은 그 오해와 또는 다른 의견들이 생기는데 저는 앞에 했던 얘기하고 뒤에 했던 얘기는 다르다고 보는 거죠. 군자는 이름을 쫓아야 된다. 사마천 생각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가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동명상조, 동류상구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동명상조, 동류상구라는 것이 그냥 이름을 바로 위에 나오는 것처럼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다 필요 없고 끼리끼리 모여 살지만 그게 필요 없고 그 중에서도 이름을 쫓는 사람들, 도를 쫓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공자가 얘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마천이 생각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전 반대로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도 있다. 그것도 그 그룹이 존재한다. 그런 유형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던 거라고 본다면 혹시 이게 바로 합전 얘기가 아니었느냐라고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아니, 바로 뒤에도 곧바로 운종, 룡, 풍종, 호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 이 동명상조, 동류상구와 같은 맥락이죠. 그룹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운과 룡이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한 사람들이 한 그룹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 풍호가 또 한 그룹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 역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바로 이어서 성인자기 만물도라 해서 성인이 보통 일어나면이라고 해석하지만 성인이 사실은 자기라고 하는 건 새롭게 뭔가 서술하다, 만들다, 기록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자, 그래서 성인이 뭔가 쓰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잘 판명이 된다라는 역경의 얘기를 사마천이 인용을 해오면서 사실은 역경에 있는 얘기하고는 달리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세상에 잘 유형화되어 있는 것을 역경에서는 성인이 쓰면 다 이런 게 분명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러나 다음에 뒤 얘기로 쭉 이어서 하는 얘기는 그러나 공자님처럼 하면 안 된다. 공자는 여태까지 어떻게 하면 역시 선택적인 자료만 했다. 아까 첫 번째 그 육경이나 공자님 얘기나 천도 얘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것만큼이나 너무 의도적으로 사료를 선택을 했다. 그렇게 이름만 쫓거나 훌륭한 군자 혹은 도를 쫓는 사람만 가지고는 이 세상 얘기를 하나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공자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 얘기를 끌어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룹핑이 될 수 있다. 아까 탐욕한 사람들, 뭐 열사, 그다음에 뭐 권력을 쫓는 사람들 등등 그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역경에는 성인이 반드시 써야 한다고 하지만 성인이 공자님인데 성인이 만들었긴 했지만 보니까 성인이 너무 편파적이다. 안회하고 백이 숙제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얘기한다. 나는 지금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공자가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오되,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의 사적을 밝혀서 반드시 공자만이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금 내가 한번 추라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바로 동명상료, 동명상구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형화시켜서 그래서 다양한 그룹을 내가 제시해 보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백이숙제, 그다음에 안회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자기 주장을 했지만, 나는 공자님이 말하지 않았던 암혈지사라든지 여황지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꺼집어내서 얘기를 하겠다. 다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다 꺼집어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의미 될 수 있으니 이것들을 잘 유형화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예컨대 그동안의 다른, 즉 뭐 춘추라든지 기존의 다른 역사서에서는 볼 수 없는, 뭐 그 이후 사례에서도 역사서에도 볼 수 없었던 저런 일반인들의 이야기, 즉 암혈지사 이야기나 여황지인을 각각 순리, 자객, 영행열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혹은 여황지인은 유협이나 일자, 골계, 구책열전이라는 그 열전을 통해서 내가 유형화시켜서 드러내 보이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보통 유명인만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뭐 신릉군, 맹상군 뭐 이런 사람들만 얘기지만 그 사람들 옆에서 그 사람들 못지않게 자기의 덕행을 닦으려고 했던 많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얘기를 그 사람들과 함께 유형화시켜서 한 부류 합전 속에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추기, 추연, 서학, 어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유명인과 함께 붙여놓음으로써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드러내는, 혹시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요컨대 여기까지 얘기는 합전이라고 하는 게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얘기는 뭔가 합전이라고 하는 데는 각별한 의지가 처음부터 존재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런 것들이라면 처음에 내가 역사를 어떻게 짓겠다라고 하고 강렬한 자기의 서사 의도를 표현한 그 백의열전에서 뭔가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그 동류상고라고 하는 데에서 그런 어떤 처음부터 합전을 해서 유형화시켜서 다양한 인간형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장화태의 의지가 사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다는 얘기죠.